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간식도 참고 그런데도 몸무게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의지의 문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이어트를 할수록 살이 찌는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의 뇌 속의 내면 언어를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뇌의 변화를 통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볼 책입니다.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부의 역설, 저자는 강범구,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하는 결심, 바로 다이어트다.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진짜 술을 줄여야지 같은 생각을 하며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다 TV 광고에서 다이어트 약과 운동기구를 보면 홀린 듯 그것들을 구매한다. 그 순간에는 다이어트 의지가 굉장히 샘솟는다. 갖가지 다이어트 방법과 제품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한다. 그렇게 하나에 딱 꽂혀 나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게 홈 트레이닝 상품이 집 한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몇 주 후에 그 홈 트레이닝 상품은 방구석에 그대로 처박혀 있곤 한다. 거울에는 살이 더 붙은 나의 모습이 보인다. 결국 쓰지도 않는 물건을 구매한 돈이 아까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상품을 중고마켓에 판매하기도 한다. 동시에 스스로를 의지가 없다고 비하한다. 의지력 부족 때문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고칼로리 음식의 섭취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평소 즐겨 먹던 초콜릿을 멀리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음식을 먹으라고 부추긴다. 매일같이 유혹과 거부가 반복된다. 여기서 상당한 의지력이 소모된다. 이러한 음식 거부, 의지력을 사용한 노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결국 의지력은 바닥나기 마련이다. 그러면 생활 습관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요요 현상이 찾아온다. 그리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정말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이어트는 정말 간단하다. 작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 아직도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가? 이 말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된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성공한다와 같은 말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지력 부족을 극복하고자 너찌와 같은 행동과학 이론을 활용하기도 한다. 헬스장에 가는 것은 힘들지만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는 것은 쉬우니 우선 운동화부터 신으면 금세 헬스장에 가고 싶어질 것이라는 식이다. 일리는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금방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는 것도 귀찮아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 자신의 뇌와 싸워 이길 수는 없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어떤 행동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질 확률은 높아진다. 자신의 뇌를 억누르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들 우리의 두뇌만 망가지기 때문이다. 뇌가 망가졌는데 의지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의지력에 기댄 다이어트는 실패하고야 만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비하하지 말자. 사실 당신이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박약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다이어트를 비롯해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로 작정했을 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뇌를 바꿔야 한다. 건강하고 멋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면 우리의 뇌가 그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의지로 뇌의 욕망을 이겨낼 필요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살을 뺄 수 있다. 우리의 뇌를 지배하는 내면 언어.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 소모는 줄이고 음식은 더 먹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살을 빼기 위해 이러한 세팅각과 반대로 먹으면 안 돼와 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머릿속에는 음식을 먹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것을 뇌는 오히려 먹을 것이 부족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우리가 무엇이든 더 먹게 만든다. 동시에 뇌는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지방 축적량을 늘리는 호르몬을 왕창 분비시킨다. 어떻게든 우리의 움직임을 줄여 살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반작용은 내면 언어 때문에 생겨난다. 내면 언어란
뇌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알아듣는 해석 방식을 가리킨다. 살을 빼야 한다라는 우리의 의사를 뇌는 살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알아들은 것처럼 내면은 언어의 구사 방식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 반대로 형성되기도 한다. 내가 강의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 저는 생각만 하고 실천은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들은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작하면 계속해야 하는데 또는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뇌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내면으로 해석될 뿐이다. 연인과 사랑을 시작할 때는 방귀 소리도 귀엽다. 뭘 해도 사랑스럽다. 하지만 싸우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순간에는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쉽게 된다. 그래도 다시 만나면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별을 하게 된다.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이 현재는 사랑을 안 하고 있다라는 내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도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게 된다. 이때 잘할 수 있어와 같이 생각하면 그 순간은 운 좋게 극복해도 이후로는 그 일에 대해 흥미를 못 느낀다. 그렇게 결국 꿈꿔왔던 성공과 이별을 하게 된다. 내면 언어를 이해하면 다이어트 방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운동을 싫어하는 나의 뇌를 의지로 이기려 들지 말자. 반대로 나의 뇌가 운동을 좋아하도록 만들자.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그래서 활력이 넘친다. 라는 생각을 반복해보자. 나가기 귀찮아서 이불 속에 있을 때도, 식사 후에 식곤증이 밀려올 때도 우선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다. 나가고 싶다. 운동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뇌가 바뀐다. 나는 절대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나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고 싶다. 와 같이 말해도 된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내의 욕망을 반대로 배치했다. 나는 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억제되고 있는 것처럼 뇌를 속이는 것이다. 그럼 뇌는 나가고 싶은 욕망을 더욱 강하게 피어 올린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운동을 좋아했지? 당장 나가서 운동하고 싶다. 이 말을 책상 위 침대 위에 붙여놓고 계속 이야기하라. 그리고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정말로 나가지는 않아도 된다. 그냥 나가서 운동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실행해보면 이렇게 말하고 상상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실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완전히 프로그래밍 되면 이제는 집안에서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진다. 운동이 좋다는 말을 계속 되뇌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바뀔 수 있다. 운동이 좋다고 말할 때 가동되는 내면 언어는 왜곡 없이 그대로 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를 고려하면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정말로 운동을 좋아하게 된다. 과거에 나는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잊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싶어서 지방 흡입술을 선택한 적이 있다. 즉시 3kg 정도가 빠지고 확실히 배가 얇아진 것을 경험했다. 이후 나는 다시 돈 버는 생각에 집중했다. 그런데 3개월이 흐르고 보니 내 허리 둘레는 두꺼워져 있었고 몸무게도 전보다 더 무거워져 있었다. 내 몸을 원상복구시킨 것이다. 건강검진 결과도 중성지방 수치가 꽤 높게 나왔다. 당뇨 전 단계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얼마 뒤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 속 내 모습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 뚱뚱하고 둔해 보였기 때문이다. 생각을 변화시키면 돈도 많이 벌고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이 자신은 정작 뚱뚱한 몸을 이끌고 땀을 흘리며 강의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끔찍하기 거지없었다. 나는 돈 버는 생각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건강 역시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살찐 몸을 가지고 실험해 보기로 했다. 평소에 하던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추가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너무 운동을 하고 싶다. 처음에는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운동하고 싶다, 운동하니까 너무 좋다와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나자 놀랍게도 동네 하천을 걷고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걷고 뛰었다. 운동하고 싶다는 내면 언어가
이끄는 대로 즐겁게 운동을 했다. 운동을 할 때도 너무 좋다, 운동하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했다. 다소 힘들 때도 근육이 생기는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다. 그 뒤로는 거의 매일 운동을 했다. 지금은 달리기에 더해 헬스장을 다니고 있다. 내 강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 당신 역시 도전해보기 바란다. 정말로 운동은 안 하고 생각만 해도 된다. 운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땐 하지 말아야 한다. 운동하고 싶다, 활력이 넘친다, 지금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우리 신체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러다 보면 뇌가 내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운동을 하고 싶게 만들어준다. 정말 생각만으로 운동이 좋아질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일단은 해보자.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 밖의 모든 것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뇌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다.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정말일까?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라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프랑스인의 역설이라는 뜻으로 푸짐하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프랑스인의 체질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기름진 식사를 한다. 그들은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다. 버터, 스테이크, 거의 간 등을 먹는다. 심지어 고칼로리 디저트의 대명사인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개발된 음식이다. 그런데도 프랑스인들은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다. 심장질환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국가들 중 비만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어떻게 이런 현상을 설명해야 할까? 양질의 단백질 섭취, 자연식 위주의 식단, 와인의 효과 등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면 왜 아직도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이것만으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반증이다. 생각의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프랑스인들은 식사를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음식을 먹고 살찔 걱정을 안 하는 것은 물론 생활 속의 다른 고민들도 식사를 할 때만큼은 훌훌 털고 식사에 집중한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살찌는 호르몬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서 프랑스인들과 미국인들에게 초콜릿을 보여주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를 물었다. 미국인들은 초콜릿을 보고 죄책감, 스트레스, 고열량과 같은 단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반면 프랑스인들은 즐거움, 축하와 같은 단어를 떠올렸다. 이 조사는 두 나라 간의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만큼 다른지를 보여준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우리 몸의 작동 기적은 많다. 뇌가 지방대사에 관여한다는 사실조차 이제 막 알게 되지 않는가. 우린 약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호르몬을 조절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충분한 생각 없이 의지를 불태우면 뜻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일단 실행해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하는 형태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는 우선 그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뇌를 활용하는 데 유리하다. 그 행동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뇌가 바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도 우선 참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도저히 그 행동을 하지 않고는 빼길 때가 온다면 그건 뇌가 그 행동을 하기에 알맞도록 바뀌었다는 신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매우 즉흥적인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바로 실행해야 성미가 풀릴 것이다. 즉흥적으로 행동을 시작했더라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사실 일을 시작하기 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더라도 정작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빼먹으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 당신이 지금 성공의 단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 오로지 원하는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빼먹으면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목표에 맞게 프로그래밍 됐던 내가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의지가 대단하다. 헬스장을 등록할 당시에는 몸짱이 되리라는 각오로 시작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헬스장을 가지 않을 이유를 찾게 된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오늘은 좀 쉴까? 혹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은 쉬자. 같은 내면 언어가 나오게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자. 운동은 잠시 쉬어도 좋다. 하지만 그 대신 운동이 너무 하고 싶다. 운동하면 기분이 너무 좋다와 같은 말을 하면서 내면 언어를 바꾸어 보자. 당장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운동하고 싶다라는 내면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결국 우리가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여전히 억지로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는 내면 언어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를 다시 원래의 습관으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식이나 운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내면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운동하고 싶다. 내 몸을 움직이는 게 기분 좋다는 감정으로 바뀔 때 우리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진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계발 노트에 적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면 언어를 바꿔 꼭 거울 앞에서 당당한 자신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나브로 책방이었습니다.